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조치로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종류가 있으며 비상계엄은 특히 전시나 사변 등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치안 유지에 직접 관여하며 일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으며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원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들은 큰 혼란과 불안을 겪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조치이지만 그 선포와 해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 계엄령의 법적 근거와 유형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시행 절차, 권한 및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경비계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목적으로 국가 내부 혼란 상황에서 발동, 비상계엄 전쟁, 반란, 내란 등 심각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 한국에서의 주요 계엄 사례 4.19 혁명 직후 1962승만 정권 붕괴 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경비계엄이 선포됨. 5.16 군사 쿠데타 1961 박정희 주도의 쿠데타 이후 계엄령이 발동되며 군부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 1972년 유신체제 출범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 유신헌법을 도입. 10.26 사태 이후 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확대. 이는 곧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의 근거로 학용.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 전두환 정권이 비상계엄을 통해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 3. 최근 계엄령 논란 2016만 2017년 탄핵 전국 당시 계엄령 검토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군이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2018년에 드러났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2024년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해제. 이는 계엄령이 현 상황에서 과연 필요한 조치였는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4. 계엄령과 민주주의 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한 최후의 조치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권력 남용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계엄령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된 사례는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계엄령은 거의 발동되지 않았으며 이는 민주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긍정적 신호로 간주됩니다. 5. 현재의 문제와 논의 법률적 구멍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군의 자율적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 국회의 통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으나 긴급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음 사회적 합의 계엄령 발동 조건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6.
미래적 대안. 계엄법 개정 계엄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 시민사회의 감시 시민과 언론이 계엄 상황에서 정부의 행보를 견제할 수 있는 체계 필요. 비상사태 대비책 계엄 대신 민주적 방식으로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대안 마련.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필요한 도구일 수 있으나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1. 국제적 비교. 계엄령은 많은 국가에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발동 요건, 시행 방식, 시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헌법에 계엄령 관련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과 주지사가 제한적으로 비상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정부가 기능하지 않을 정도의 혼란 상황에서만 발동되며 군의 역할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유명 사례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및 인신보고 영장 중지. 필리핀 계엄령은 군사 독재 시절 마르코스 정권 1972만 1981 민주주의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계엄령 발동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 2017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테러 단속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와 대법원이 이를 승인해 논란. 터키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수천 명의 공무원이 해고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강력한 통치가 강화되면서 국제적 비판이 제기됨. 프랑스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 이처럼 계엄령은 어디에서나 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으면 독재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계엄령 효과와 정치적 의미. 한국에서 계엄령은 정치적 변동기마다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영향. 공포 분위기 조성 계엄령 선포 시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며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언론 통제, 집회 금지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됨. 인권 침해,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시민저항 계엄령 발동이 억압으로 이어질수록 시민사회는 더욱 강한 저항과 연대를 보여줌. 정치적 효과. 권력 강화 도구 군사 정권 시절 계엄령은 정권 안정화 및 정치적 반대 세력 억압에 사용됨. 제도적 변화 계엄령을 통해 헌법 개정, 정권의 정당성 확보 시도의 유신체제. 국제적 이미지 타격 계엄령 발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교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3. 시민의 권리 보호 방안. 계엄령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민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방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계엄령 발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 국회와 사법부의 실질적 통제권 강화. 군의 역할 제한. 계엄 시 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민간 정부 기능 유지. 국제적 기준 준수.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 계엄령 집행 시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 시민사회의 역할. 언론의 감시. 계엄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언론이 계엄령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남용을 폭로할 수 있도록 보장. 시민교육. 계엄령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 저항권과 대처 방안을 교육. 국제연대. 인권단체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계엄령 남용을 방지. 4. 현재와 미래의 의미.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 해제되었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과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를 다루는 법적 체계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 공공신뢰 회복. 정부는 계엄령과 같은 조치를 신중히 사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함. 국제적 모범 사례 구축.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시민 참여를 통해 다른 국가의 긍정적 사례를 제시. 한국의 계엄령 역사는 정치적 권력과 민주주의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계엄령과 같은 조치가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계엄령 발동과 집행 절차의 상세 분석. 헌법과 계엄법 규정.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의 근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내란, 국가적 위기 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 계엄령 발동 후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계엄법 세부 내용. 계엄령 시행의 주체 국방부와 합참의장이 주요 역할. 기본권 제한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및 일부 사법적 권한이 군으로 이관. 언론 통제 보도 제한 및 허가제 도입 가능. 집행의 한계. 계엄령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긴급 상황에서는 실제 적용이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음. 과거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계엄령. 1980년 5월 전두환 주도의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권을 장악.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 계엄령은 군사적 권력을 민간을 상대로 남용한 대표적 사례로 이후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돼. 박근혜 탄핵 전국과 계엄령 검토.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군이 계엄령 발동 계획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됨.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큰 논란을 야기.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계엄령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을 보여줌. 3. 계엄령과 기본권 침해. 기본권 제한의 유형. 언론의 자유 제한. 보도 검열, 통신 차단, 인터넷 접근 제한 등.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시위 금지, 공공장소의 군사 통제. 사법권의 이관. 민간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될 위험. 사회적 영향. 계엄령은 공포와 억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지만 이는 시민사회의 신뢰와 통합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4. 현대적 계엄 대안과 국제적 모델.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 프랑스식 비상사태 관리법. 테러나 국가적 위기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과 권한을 명확히 제한. 모든 결정은 사법적 감시를 받으며 국회의 심사를 필수화. 독일의 긴급조치법. 전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발동 가능하며 모든 조치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준수해야 함. 기술적 대안. 현대사회에서는 비상사태 대응이 군사적 방식이 아닌 디지털 기반 대응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국가적 위기 관리 시스템, AI 기반 재난 관리, 시민 참여 플랫폼. 5. 시민 저항과 민주적 거버넌스. 계엄령에 대한 시민 저항. 1987년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저항해 헌법 개정을 이끌어냄. 광주 시민군. 5.18 당시 시민들이 군사적 폭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감. 민주적 대안. 시민 참여 확대.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필요. 군의 정치 개입 차단. 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되도록 법적 제도 마련. 6. 결론 및 방향성.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서 필수적일 수 있지만 그 남용 가능성은 항상 민주주의와 충돌합니다. 한국은 계엄령의 역사적 남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과제. 계엄법 개정 구체적 발동 조건과 권한 제한 명시. 군사와 민간 정부 간 권한 분리 비상사태에서도 군의 자율성을 축소. 시민과의 신뢰 구축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참여 보장.